이 추천을 하려고 하면 본인 수락을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수락하는 과정은 거쳤습니다. 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수락을 하셨다는 거죠? 예, 수락을 받았습니다. 근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 경험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뭐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, 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미 정무적인 그 감각이나 또 정무적인 역할에 대한 그런 그 준비를 해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체제가 그 대통령 직할 체제라는 비판이 있고 수직적 당정 관계 청산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요? 당과 대통령실 또 정부와의 관계는 지금 뭐 사실은 소통에 문제가 없고 또 양방향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과 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또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오면 영남권 쇄신이라든지 당 쇄신이 빨라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얘기는 아니고요. 비대위원장께서 취임하시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혹시 아까 그 공관위원장으로 임요한 혁신위원장이 연명했다 이런 분이 좀 돌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좀 뭔가 얘기가 된 게 있던 걸까요?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. 여러분 알다시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비대위원장이 그 공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비대위원장이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또 비대위원장이 그 우리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임명 절차가 그 아직도 시작도 안 됐는데 공관위원장이 내정됐다는 그런 뭐 악의적인 그 가짜 뉴스가 어떻게 해서 그 퍼졌는지 저희들은 그 법적인 조치를 분명히 해서 다시 이런 그 가짜 뉴스가 그 난무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할 겁니다. 대표님 원래는 예산안을 처리하고 지명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예산안 처리가 안 됐는데 좀 앞당겨진 이유도 궁금합니다.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예산안은 10시에 그 오늘 처리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2시쯤 예산 처리 후에 2시쯤 공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근데 예산안이 그 10시에 처리돼야 함에도 실무적으로 조금 정리가 예상보다 지연이 돼서 예산안 처리 후에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조금 일정상 차질이 있었습니다. 더 이상 제가 발표를 미룰 수 없는 사정은 오늘 여러분께 발표하고 나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전국위원회 또 소집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이 또 껴있고 또 3일간 공고기간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뭐라고? 전국위는 이제 26일 날 표결이 될 겁니다. 내일 공고를 할 겁니다. 오늘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내일 공고가 되면 26일 날 전국위 의결이 진행될 겁니다. 한동훈 위원장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이 여론 자체가 갑자기 좀 형성이 된 경향이 있다. 그 배경에는 약간의 민심이라는 게 작용을 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.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가 그 뭐 국회의원님들 여론만 들은 것도 아니고 또 당협위원장 여론만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. 그 뭐 윤심이라는 말은 그 사실과 다른 얘기고 또
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뭐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비대위 공식 출범 날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?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일정은 연내 비대위 출범이 마무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가 당무를 이끌고 또 당의 총선 전략이라든지 총선 준비에 실제 새해부터는 새 지도부 중심으로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대표님 보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의 1호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1호 과제는 뭐 제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비대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그분 판단에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새로 취임하시는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또 소신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저하고 소통을 통해서 비대위원장께서 앞으로 당 운영이라든지 총선과 관련해서 시급한 과제들을 말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. 한동훈 장관한테 수락하셨는데 수락하면서 뭐 각오나 다짐 같은 것 좀 우리 대표님께 말씀하신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. 뭐 그런 그 얘기는 없을 거예요. 또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뭐 제가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.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전체적인 이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전달을 드렸고 또 한동훈 장관께서 공감하셨고 수락하셨고 그게 다입니다. 한 장관님 입당하시나요? 뭐 입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그거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. 내일은 인선이 이제 남았는데요. 어떤 분들이 와야 된다고 보세요? 뭐 일반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면은 하여튼 뭐 우리가 취약한 그런 청년층이나 또는 중도 또 수도권 또 그런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추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비대위원장께서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충분히 많이 된 것 같죠? 대표님, 예. 말씀 주신 인선 관련해서 혁신위원회에서도 당에서 부족한 그런 외연 확장을 중심으로 인선이 이루어졌는데 혁신하는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. 이번 비대위에서 같은 인선이 이루어진다면 당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혁신이 제대로 수용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혁신이 안 중에 많은 부분이 공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제안들입니다.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공천이 이루어진 연후에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당이 지금 절박감을 가지고 있고 또 비대위원장도 이 막중한 책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총선이라는 이 절대절명의 우리 정부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
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표님, 그 현직 장관직을 내려놓고 오는 건데 혹시 사전에 인선 지명하시기 전에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조율된 게 있을까요? 뭐 직간접적으로 조율됐다기보다는 비대위원장으로 제가 이 결정을 하고 나서 결정한 사실은 공유했다고 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했고 또 뭐 사전에 뭐 누구를 할 것인가 이런 그 소통이 아니라 제가 결정하고 그 상황은 공유를 했습니다. 자. 비대위원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현역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. 근데 뭐 홈즈 출마는 아니면 부출마 같은 희생이 그분들한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그 이제 뭐 또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. 뭐 범지 출마, 뭐 불출마 이런 그 얘기가 그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개개인의 정치적인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.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비대위원이 되면 뭘 불출마, 험지출마 이런 그 얘기를 지금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누구를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기준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 장관님이 입장을 엄청 밝히셨는데 어쨌든 국회의 절차에 따라 따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 부분은 원내대표로서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쭙습니다. 그 문제는요, 오늘 비대위원장 인선하고 조금 이제 범위를 조금 넘어섰는데요. 그 개별적으로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